주띵커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불행한 삶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3가지 방법. 각종 SNS를 보면 활발하게 글을 쓰며 활동하다가 돌연 활동을 멈추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곧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또 금방 떠난다. 오가는 삶을 반복하는 그들의 특징은 이것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 선에는 침묵하고 악에는 환호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보처럼 순수한 사람이다. 다만 제대로 생각할 줄 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뿐이다.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을 누군가 시킨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일에 모두 바친다. 스스로를 불행의 늪에 던지는 셈이다.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려면 다음 3가지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1. 가슴속에 가득 품은 중호심을 버리고 사랑을 담아라. 2. 사랑이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하라. 사랑보다 못한 것은 내면에 담지 말라. 당신의 내면은 쓰레기통이 아니다. 2.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에 대해서는 냉담하면서 악을 외치며 분노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라. 좋은 것만 보고 그걸 내면에 담고 향기처럼 세상에 퍼지게 하라. 3. 낮에 눈을 감고 태양이 없다고 주장하는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일상에서 벗어나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표현을 자주 하라. 네 시선이 네가 뱉을 말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사랑은 많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며 선은 비참한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아름다운 시선은 당신이 바라보는 모든 것을 낙원으로 만든다. 그러니 기억하라.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내 삶까지도 모두 내가 만드는 것이다. 진실로 읽는 책이 의식 수준까지 바꾼다. 데무노 괴테에게는 어릴 때부터 품고 있었던 간절한 꿈이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당시 유럽에서 문화 후진국이었던 독일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그 엄청난 꿈을 꾸는 25살의 나이에 이뤄냈다. 세계 최초의 베스트셀러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지필해서 독일이 가진 문화적 수준을 바꾼 것이다. 이건 단지 책이 많이 팔렸다는 사실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오직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원서로 읽고 싶다는 욕망 하나로 독일어를 배웠다. 책 한 권이 상상도 못할 기적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은 괴테가 철저히 계획하고 하나하나 이룬 것에 불과하다.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삶이 달라진다. 나는 지난 15년 이상 오직 괴테의 책만 1년에 한 권을 읽었다. 15년 동안 총 독서량이 15권인 셈이다. 이를 통해 나의 의식은 달라졌다. 하루는 내가 세계를 돌면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싶다고 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럼 다양한 외국어를 배우셔야겠네요? 나는 바로 이렇게 응수했다. 아니죠. 그들이 한국어를 배워야겠죠. 파우스트를 진실로 읽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공감하겠지만 성장에도 2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세상에 순응하며 성장하는 것, 나머지 하나는 나를 위한 나로 살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혼의 기준으로 볼 때 전자는 성장의 방법이 아니다. 곧 잊혀지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을 보라. 그 안에는 유일한 것만 들어갈 수 있다. 나쁜 이야기에 대처하는 법. 듣기 싫은 나쁜 이야기는 빨리 잊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 도달했다면 이미 잊기에 늦었다. 악담이나 비평, 악플 등 세상의 모든 나쁜 이야기는 처음부터 바람처럼 스쳐야 한다. 아예 잊을 필요도 없게. 면 요리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문해력이 뛰어난 이유. 문해력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세상을 섬세하게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들은 앞으로의 세상을 누구보다 근사하게 살아낼 가능성이 높죠. 어디에서든 몇 사람 이상의 몫을 쉽게 해내며 기대를 받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왜 면요리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하지만 분명합니다. 면은 단 5초 차이로도 맛이 달라지는 매우 섬세한 식재료입니다. 얇은 면은 조금만 더 삶아도 맛이 완전히 달라지죠. 게다가 같은 면이라도 다른 소스를 만들어 넣으면 순식간에 깊이가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해력의 조건인 세상을 섬세하게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모두 면 요리를 즐기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대부분 면 요리를 좋아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는 천재성을 타고났다. 아이들은 면 요리가 그냥 맛있어서 혹은 감촉이나 느낌이 재밌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천재성 덕분에 섬세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또 깊이 생각하며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그런 천재성은 이런 부모의 말을 통해서 점점 사라져 나중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평범해지게 되죠. 바로 이런 식의 말입니다. 국수에 뭘 기대해? 국수가 다 그게 그거지? 시끄러워. 대충 먹어. 돈가스가 다 똑같지 뭐. 그게 그거다. 다 똑같다라는 식의 말이 아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천재성을 갖고 태어난 모든 아이는 이런 방식으로 천재성을 잃게 되죠. 1. 다 같다는 말을 반복해서 듣는다. 2. 차이를 발견할 생각을 안 하게 된다. 3. 섬세한 감각이 점점 사라진다. 4.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 원칙도 없어서 자기 주도성도 사라지고 도전하지 않는다. 5. 변명과 탐만 많아지는 하루를 살게 된다. 모든 아이들은 각자 천재성과 문해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다만 그걸 파괴하는 말을 통해서 결국 잃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부모의 말을 통해서 타고난 천재성과 문해력을 오히려 더 확장한 사람도 있었죠.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듣고 자랐을까요? 매우 간단하니 꼭 기억해 주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다른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떠니? 여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뭐지? 예? 저번에 먹은 국수랑 이번 국수는 좀 다른데 네 생각은 어떤 것 같아? 이 라면은 저번에 먹은 라면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 같은 소스로 만들었는데 묘하게 다르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뭐지? 위에 소개한 말을
면 요리를 즐길 때를 비롯해서 일상에서 자주 들려주시면 아이는 순식간에 자신의 천재성과 문해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미세한 차이를 생각하게 되면서 찾기 위해서 관찰과 몰입을 반복하고 찾은 것을 부모에게 말과 글로 설명하기 위해서 문해력까지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소한 차이가 아이의 삶까지 사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발견하는 일상의 가치를 꼭 기억해 주세요. 66일 인문학 대화법, 66일 밥상머리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면요리, 육아, 육아맘, 육아정보, 육아그램, 문해력, 대화, 부모의 말. 66일 인문학 대화법, 66일 밥상머리 대화법. 중3 아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탄력. 시작과 과정의 모든 것을 담자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어